저는 한국뇌연구원이라는 곳에 있고요. 저는 MRI를 이용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뇌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지금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네, 제 딸아이입니다. 제가 MRI 연구자인데요. 이 딸아이가 매년 생일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경남 촌놈이라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MRI실에 갑니다. 제 딸아이가 항상 생일 선물을 가지고 MRI를 가서 이렇게 내 사진을 찍습니다. 아빠를 잘못 만난 운명이 때문인지 매년 생일 때마다는 선물을 들고 MRI에 들어가서 자기 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이쁘게 내 부위별로 색칠을 합니다. 색칠을 한 다음에 이 내 부위는 얼마만큼 커졌지? 매년 관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MRI가 쓸모가 꽤 많아요. fMRI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내가 어떤 부위에서 생각을 많이 하거나 뭘 많이 보거나 뭘 듣게 되면 산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드 신호라고 하는데요. 그게 반짝반짝반짝 하는 신호를 잡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MRI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제가 실험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제가 대학원 때 실험에 직접 참여한 실험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꿈을 꿀 때 내가 뭘 보고 있을지를 맞추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뇌파기 EEG라고 하는 뇌파기기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MRI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정 꿈을 꿀 때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움직이는 아이 무브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는 꿈을 꾸고 뭘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RI에 들어가게 시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된다는 신호가 밖에서 관찰이 되면 깨웁니다. 야, 일어나봐. 그래서 방금 뭐 봤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난 방금 차를 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난 책을 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몇십 명을 모아서 반복하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MRI에 들어가 있고 꿈을 꾸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커지는 글자가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캐릭터라는 글자가 커지면 이제 꿈을 꾸고 있을 때 캐릭터라는 글자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MRI 기술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제가 이걸로 뭘 해볼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대체 이걸로 뭘 해보지? 라고 했는데 전 여친, 현 부인의 마음을 좀 읽고 싶었습니다. 항상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나 살찐 것 같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친구 놀이랑 재밌어? 뭐 해?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라고 하는데 마음을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입을 옷이 없어 라고 제 와이프가 말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 농안에 옷이 진짜 많던데 그건 무슨 소리야? 라고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가서 옷을 사달라는 뜻이었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이걸 해결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박사님의 내용에서 나왔는데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하는 자폐증을 진단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특수학교에 1년 정도 자폐학교에 인턴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턴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기술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폐는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눈도 못 마주치고 그리고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 통증을 잘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안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전혀 시끄럽다 하고 하지 않는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약이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네, 방금 T가 F인 척 하는 소리가 방금 약간 들렸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해서 캐치업 존이라고 있는데 빨리 발견해서
교육을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진단을 받으려면 저랑 같이 하는 김붕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 진단을 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기를 놓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진단이 너무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진짜로 아플까 안 아플까를 알아보는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fMRI를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통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플라세보 이펙트.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잘 아시니까. 아이셀플리즈 위약 효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떠한 처치 내가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아픔을 안 아프다고 느끼다거나 아픔을 너무 아프다고 느끼는 상황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는 기기들을 뇌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옛날에 퍼킨슨이라는 영국 의사가 커다란 200만 원짜리 이 퍼킨슨 트래커를 가지고 코에다 댔었을 때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미국 의사가 그거 아니잖아 해서 1달러짜리랑 2,000달러짜리 진짜 그거랑 비교했었을 때 효과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MRI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MRI로 하는 연구자들 중에 특이한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마음의 통증은 어떨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어딜까요? 언제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슬프죠.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지? 네? 시험 마쳤을 때는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 마쳤을 때는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네,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의 아픈 감정을 어떻게 뇌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IBS 수원 IBS에서 있는 우충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연구인데 실험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 좀 들고 와. 그래서 사진을 막 모읍니다. 그러면 MRI 들어가서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 여자들 사진들 중에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이 나왔을 때에 그때의 내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아플 때가 영상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진짜 통증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내가 몸에 아팠을 때랑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봤을 때의 통증이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통증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 허리 통증을 가지신 분들 환자한테 먼저 MRI를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먼저 휴식하고 있을 때 내 영상을 찍으면 편안한 내 영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 환자한테 10번 인사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 아프겠죠. 그래서 제가 이때 실험할 때 영어로 된 욕은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10번 하시면서 얼마나 그 영어로 된 욕, 여기 제가 사전에도 없는 욕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통증이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제가 발달장애라는 친구들을 진단을 해보려고 했더니 10명 중에 8명은 맞추는데 9명, 10명까지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빠졌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저는 이제 유전자를 모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 영상도 찍고 유전자도 모아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제 딸이 지금 커가지고 다른 아이들의 타액이랑 그리고 내 영상을 찍을 때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영상까지 같이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분석을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또 통증을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마사지기 중에 갑자기 푹 하면 한 번씩 아플 마사지기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푹 하면 바디 프렌즈를 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때 통증을 이용해서 이제 MRI에서 진짜 통증을 느낄 때 그리고 유전자를 모아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발달장애에 관련이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하게 제가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까지는 한 80%, 80점 정도 아이를 진단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90점까지는 제가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90점 정도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아이들을 빨리 자폐를 진단하게 되고 빨리 교육으로 치료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여기 막 소개가 돼서 아마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MRI에 집중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촌놈이거든요. 경남 고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 강원도 고성은 더 많으시죠. 그 경남 고성에는 자폐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하지만 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MRI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면 이런 MRI로 아이를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치료나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 남았다는데 저는 벌써 마지막 페이지를 달려가고 있어서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실험을 할 때 항상 제 딸아이를 첫 번째로 실험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도 했고 일본에서도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외국인 연구자한테 그리고 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이를 안전하다는 MRI지만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정신 나간 연구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을 MRI에 넣어가지고 첫 번째로 실험하니까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실험들을 할 때는 저희 딸아이에서 통해서 먼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후에 제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안전한 장치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오른쪽에 그린 그림들은 제 명함인데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제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항상 첫 번째 모티베이션은 제 딸이기도 하지만 항상 제 연구에 아이디어를 주는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1학년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연구를 하게 된다면 같이 제 손을 잡고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